쇼왕 맛집 돈다방 미쓰리 6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제 기억으로는 65,800원에 와 있을 때 청취자님께서 미쓰리 언제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될까라는 질문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가는 시간보다 6만 원이 깨지는 시간이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제가 사과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그동안 제가 하도 조심하라고 현금도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 갖고 있는데 미쓰리 이거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힘드시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이제 조만간 안정을 찾을 거고요. 그래도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 좋을 거고요. 뭐 외국인들도 사줄 거고요. 이제 좀 기다리시면 7만 원 올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답변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저는 못돼 처먹어서 그런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제가 못돼 처먹은 것도 있지만요. 제가 그런 답변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일명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그들의 전망을 보고 그들의 전략을 보고 정말 제 돈과 제가 관리했던 고객들의 돈을 투자했다가 매번 골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문가는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믿지 말고 전문가들도 믿지 말고 오직 여러분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까칠해져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야 당연하죠. 지금 국가 시스템이 엉망진창 개판 5분 전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 시스템을 떠나서 최소한 금융, 경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상황에 전략을 논하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도 기레기들, 외람이들처럼 정신줄 놓고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할 거고요. 우선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79% 하락했고요. S&P 500이 3.8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4.68% 하락했습니다. 자, 왜 하락했느냐? 지난주에 발표된 CPI 후폭풍이다. 자,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일요일 방송에서 CNBC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3만 포인트를 깰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다우지수가 3만 1,300 몇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00포인트 한 방에 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6월 13일 뉴욕 증시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3만 516포인트예요. 500포인트 깨는 거 우습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 이제 다우지수가 뭐 앞으로 3만이 깨진다 뭐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은요. 중력의 법칙과 그리고 매물대의 힘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이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는 그 압력인 거고요. 매물대의 힘은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반등해봐. 내가 먼저 팔고 나갈 거야. 라는 그 물량이 지금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도 반등답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였다. 이놈의 8.6% 때문에 뉴욕 증시 월요일 증시가 박살난 거죠.
8.6%의 성적표는 41년 만에 최고치다. 자, 41년 만에 최고치 이 얘기 한 두어 달 전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바로 4월 달에 발표한 3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 41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발표된 4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3월 달 물가지수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발표하는 5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크게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기보다 전월에 발표된 8.3% 유지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더 높아진 거 아니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8.5를 찍고 이제 좀 이렇게 완만하게 좀 이렇게 둔화되는 거네. 이런 희망을 걸 수 있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전월과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앞에서 발표한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8.6%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도 결국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본 거죠. 그리고 꺾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그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고 자신을 가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미국은요.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미국은 2번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찍은 8.5%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일 것이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의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요.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것이다. 6월달 FOMC 회의에서 50bp가 아니라 75bp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데 혹시 아니 지난번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올랐네? 이거 50bp 가지고 안 되겠는데 75 해야겠는데 이런 75bp 인상 가능성 때문에 주식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97%에서 70%로 다운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3%에서 30%로 상승한 거죠. 증시 전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국내 증시 전문가들이 똑부러지지 못하고 외람이와 기레기들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돈다방 미쓰리 앞에 방송에서 그러니까 일요일 방송이 아니죠. 토요일 방송이겠죠. 토요일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읽어드리면서 금요일 날 발표된 물가지수, 즉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를 내놓으면서 3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고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 그 연준의 노력과는 상반된 결과가 더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걸 보고 6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혹시 75bp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국내 전문가들을 인정하지 않냐면요. 물론 앞으로 6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할지 75bp 금리 인상을 할지는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물론 제가 그 이야기도 뒷부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그런데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일요일날 제가 올려드린 방송에서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75bp 금리 인상 크지 않을 것이다.
연준이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예상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멘트를 했냐면 국내 증시 전문가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제시하고 75bp는 안 할 거다라고 했지만 뉴욕의 증시 전문가들은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8.6%가 나왔는데 지금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보다 더 높게 나온 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연준이 혹시 7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75bp 금리 인상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 증시가 더 빠지지 않을까? 왜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얻게 됩니다. 물론 돈다방 미세를 듣는 청취자님들은 제외죠. 왜? 제가 75bp 인상 고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전망을 좀 수정하겠다. 5월달 증시를 안 좋게 보고 6월달에 좀 좋게 봤는데 6월달에 좋게 나타날 그 증시가 5월 하반기에 좀 땡겨서 사용되는 바람에 6월달 증시가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로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한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있고, 뭐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있고, 지금 중국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증시 상황에 국내 증권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6월달 50bp 금리 인상 할 거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고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4월 말부터 상승하는데 주목을 해야 되고 정부의 하반기 정책 기대감, 법인세 인하 같은 거 기대해야 된다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이런데 무슨 이익 컨센서스 타령을 지금 할 수 있으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런데 무슨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바랍니까?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같은 정책을 써도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약발이 먹힐 수가 없는 장이에요. 자, 그러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코스피 전망치 2750포인트인가 그래요. 상단이. 그런데 2500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자 국내 증권사가 뭐합니까? 발빠르게 전망을 수정하죠. 어떻게? 2400에서 2450포인트 그 선에서 저점 연결 지지대가 형성이 될 거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거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자신컨대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들으신 분은 피해가 별로 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고 현금을 100% 갖고 계신 분은 최고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식이 빠지니까 계속 손해는 보고 계시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런 증시 상황을 내가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해를 보는 거랑 좋을 거라고 믿고 주식을 샀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내 주식이 계속 꼬꾸라지는 거랑은 완전 정신적인 마인드 상태로 이미 진 거예요. 이미 루저가 되는 겁니다. 주식은요. 돈을 벌어 본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돈을 법니다. 오히려 미쓰리 난이 처음에 주식했는데 돈 까먹었어. 그래서 주식은 내게 아닌가 봐. 나 주식 투자 안 해. 그런 분들은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애는요. 마치 꽃뱀처럼 제비처럼 굉장히 달달한 걸 처음에 줍니다. 처음에 의심하고 처음에는 100만 원만 투자했다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을 벌어줘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괜히 100만 원밖에 안 했네. 1000만 원 할 걸. 2000만 원 할 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투자부터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가는 아주 잔인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 번 돈을 따본 게 아니라 뭔가 시황을 좀 알고 그리고 매매하는 것도 좀 알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번 이 승리의 손맛을 본 사람은요.
뭐 어떤 때는 또 손해를 보긴 하지만 그 손해조차도 다 본인의 리스크 안에, 그 관리 안에, 전략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지금 6월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많이 깨졌죠. 많이 반등은 시도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좀 늦게 자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혹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진보 진영 군자금 빵빵하게 넣기 위해서 제가 신호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전에 방송을 올려서 현금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질러보십시오라고 할까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수들은 좀 끼가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요. 지금 오늘 진행되는 반등장이 반등이 아니에요. 왜 반등이 아니냐면요. 증권사들이 2400에서 2450포인트가 저점 연결 지지대라고 얘기하고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얘기하는 거는요. 기관들이랑 똑같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오늘 증시를 누가 지금 바치고 있냐면 금융투자,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투자, 즉 기관이 지금 매수세를 투입해서 지수를 반등시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요, 기관 장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개인이 시장을 리드하는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레벨업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환율을 가지고 몇 천억씩 꾸준히 한 10일, 20일씩 계속 사줘야지 시장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때 안정을 찾으면 이제 보고서가 바뀌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이제 보고서와 함께 기관과 개인들이 사들이는 겁니다. 기관이 리드하는 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매수 신호를 드릴까 하다가, 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기관이 매수하는 장은 저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푹 빠졌을 때 오전에 확 받쳐주죠. 그럼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늘립니다. 왜? 기관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 강력한 매도세를 뿌리거든요. 왜 여러분 며칠이 아니라 5월달 하순에 그때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주일 동안 6% 상승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승을 보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6월 달에 나타나야 되는데 미리 땡기네요. 그러니까 6월 달 증시가 안 좋습니다라고 제가 그 6% 상승하는 걸 보고 전망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때 6% 상승하니까 국내 증권사가 뭐라고 했냐면 뭐 기관이 매수하고 뭐 외인도 좀 뭐 소폭 매수하고 그러니까 증시 상승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소리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해 주는 거 오히려 끼 부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래나 봐. 그리고 개인들이 그러니까 투입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 물량 팝니다. 그래서 6월 14일 진행되고 있는 이 반등은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뭐 나스닥 선물지수가 빨간색이고 뭐 하지만 뭐 저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거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글로벌 경제 매크로고요. 시황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이고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나스닥이 뭐 올라가는 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이 나스닥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저가 매수 기대로 유입되죠. 3만 포인트 깨지 않기 위해서 매수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점 매수세? 그럼 뭐예요? 위에서 팔 물량이 튀어나옵니다. 크게 상승 못해요. 차트적으로는 기술적 차트로는 반등 구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 이슈로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그때 제가 7만 원 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장의 모든 악재가 다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하물며 연준이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하는 거를 후퇴를 해야 된다. 이게 증시의 호재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후퇴한다는 거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부진하게 나타난 경제 지표와 맞물려서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구나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후퇴도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시장이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6월 14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연준은 회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제시했죠. 그런데 금리 인상 75bp 인상설이 부각되니까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3만 포인트에 지금 위협받고 있는 수준에 왔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머리가 깨질 거예요. 어떻게 하지? 50bp 금리 인상을 하자니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나대고 75bp를 고려하려고 했더니 증시가 개폭락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6월 달에 미쓰리 생각으로 50 할 것 같아 75 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는 75 가능성도 내놨는데 지금 75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무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을 하더라도 압박이 아니죠. 독립성을 인정하더라도 쫄아가지고 50bp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불확실성 해소? 그래, 시장에서는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했잖아.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 해소시켰네. 증시 반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 해소가 아닙니다.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 하고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게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달에 50bp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롬 파월이라면 어차피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됐으니까 아예 그냥 이번에 이빠이 75bp 금리 인상 해버리고 오히려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75bp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75bp 아니라 뭐 50bp 금리 인상 75bp 했으니까 진행 상황 보고 좀 안정이 되면 50bp 혹은 25bp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카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50bp씩 금리 인상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은 이미 시장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75bp를.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남은 연준 회의에서 지금 3월 달에 25, 5월 달에 50, 7월 달에 75 했으니까 이 금리 인상과 또 6월 달부터 진행되는 대차대조표 축소 요 진행 상황을 보면서 뭐 50bp를 하든 뭐 안정되는 거 보면 그 이하를 하든 이렇게 하겠다는 게 훨씬 시장에 안정을 주는 신호죠. 그런데 슬픈 거는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드리는 거예요. 즉, 제가 바로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뭐 화려한 증시 부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질질질질질 흐르는 것보다 확실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가능성은 6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다면 15일 뉴욕 증시는 50bp 금리 인상을 보고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유입시켜서 반등을 할 겁니다. 특히 6월 15일이 되면 3만 포인트 위협 받잖아요.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뉴욕 증시 다우도 3만 포인트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6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50bp 금리 인상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 가능성 제시하고 시장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안도하면서 반등한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지금 적절하죠. 이건 언제 적절하냐면요. 이번 주에 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후폭풍이 또 생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시하는 금리 인상은 어차피 지금 뉴욕 증시 개박살 나고 있으니까 이 개박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나왔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뉴욕 증시 개박살 나고 월요일 날 증시 개박살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개박살 난 김에 75bp 금리 인상 해버리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번 달 물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효과가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중기적으로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신호죠. 누가 어떻게 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는 분 있으면 어떻게 저랑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 준다고. 좀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장이죠.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넘어가면 이제 러시아 이슈라든가 뭐 다른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또 갖고 와서 시나리오를 써 드릴 텐데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 잘 버티시고요. 방망이는 단타 치시는 분들 정말 짧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종목들을 보면 세력들이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력들이 지랄 연병한다는 건 뭐냐면 장중에 등락폭이 장난 아닌 거예요. 막 20 플러스 마이너스 막 20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요, 매매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안 좋은 장에 막 10% 이상, 20% 이상 상승하는 장이 있거든요. 이거 영매매했다가는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불안하시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매매를 다양하게 하시는 분은 이미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고 주식이 빠지면 지수가 안 좋으면 돈을 버는 상품에 들어가서 수익 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여하튼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돈 좀 버셔가지고 우리 이제 총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준비하든 5년 뒤가 아니라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군자금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주진영을 위한 그 여러분들의 중원일 좀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멘탈 꽉 잡으시고 예 열심히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 15일 수요일 방송에서 뵐 거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